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손익계산서 개정부터 하겠습니다. 손익계산서 개정은 여러분 급수에서 모르는 얘기가 거의 없던 얘기죠. 간단히만 보고요. 그 다음에 뒷부분에 객관식 문제 끝나는 쪽 뒤에 보면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이 보론에 있네요. 그거를 좀 집중적으로 하도록 하고요. 손익계산서 개정이야 이미 다 아시는 얘기잖아요. 자, 봅시다. 매출액. 너무 상식적인 얘기라서. 매출액.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제품, 상품, 용역의 총 매출액에서 전체 매출액에서 뭘 빼요? 매출하고 문제가 생겨서 돌아오는 매출 환입 또는 값만 깎아주는 애누리 차감하시고, 그 다음에 대금 결제 조건에 따라서 돈을 빨리 갚아줘서 깎아주는 매출 할인 빼고, 이게 총 매출액이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매출 원가는 매출액에 대응하는 영업비용이죠. 매출 원가. 상품을 팔면 상품 매출 원가. 제품을 팔면 제품 매출 원가. 기초 상품으로 볼게요. 기초 상품 재고 플러스 단기 상품 매입액 마이너스 기말 상품 재고. 제품이면 기초 제품 재고, 제품은 사올 수 있는 게 아니죠. 단기 제품 제조 원가. 제조 원가 명세서장에 제일 밑에 있는 거 마이너스 기말 재고.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영업비용의 첫 번째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게 이제 판매비와 일반관리비죠. 자,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하도 많이 봤으니까 제품 상품 영역의 판매 활동과 기업의 관리 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 매출 원가에 속하지 않는 모든 영업비용. 그러니까 영업비용은 매출 원가하고 나머지 판매비와 관리비. 이 두 개가 영업비용이네요. 자, 판매비와 관리비는 당해 비용을 표시하는 적절한 항목으로 구분해서 표시하거나 일괄 표시할 수도 있대요. 다 구분해서 하겠죠. 일괄 표시하면 이걸 또 적절한 항목으로 구분해서 주석으로 알려달래. 모두 이렇게 묶어놨다가 주석으로 알리겠어요? 일일이 다. 일반적으로는 다 일괄 표시하지 않고 적절한 항목으로 나눠서 합니다. 자,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영업활동과 관련해서 비용이 감소함에 따라 발생하는 대손 충당금 환입 또는 퇴직금 충당부채 환입은 판매비와 관리비의 음수로 쓰래요. 자, 영업활동과 관련된 영업활동과 관련된 비용이 감소함에 따라 발생하는 대손 충당금 환입. 그러니까 매출채권을 말하는 거예요. 매출채권을 대손 충당금을 설정할 때는 사변에 대손상각비, 대손 충당금 이렇게 했었잖아요. 너무 많이 설정해서 환입을 잡아야 되겠다. 그러면 대손 충당금 환입 이렇게 하면 되는데, 요걸 요쪽에다 놓고 수익으로 잡지 말고 판매비와 관리비의 음수로 보고해라. 즉 판매비와 관리비 항목에 급여부터 쭉 내려가다가 대손 충당금 환입, 그래서 표시를 마이너스 이렇게 보고하라는 얘기네요.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 운영상 보시면 이 대손 충당금 환입이 이름이 두 쪽에가 있어요. 판매비와 관리비 쪽에 하나가 있고, 저기 영업외 수익 쪽에 하나 있거든요. 똑같은 이름이. 우리는 판매비와 관리비에 있는 800번대에 있는 번호를 써야 이렇게 분개를 하면 음수로 보고가 됩니다. 이 영업외 수익에 있는 대손 충당금 환입이 뭐겠어요? 지금 영업활동이라고만 얘기했으니까 영업활동이 아닌 기타 채권이 있을 수 있겠죠. 기타 채권이 대손이 일어나면 충당금 설정한 데는 기타의 대손상각비, 그리고 그 자산의 바로 밑에 있는 대여금이라면 대여금 밑에 있는 충당금. 근데 그게 너무 많다. 그래서 없애고, 그때는 이 800번대를 쓰면 안 되지. 이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채권이 아니니까. 그때는 여기 영업의 수익에 있는 대손 충당금 환입은 이제 영업의 수익으로 쓰셔야 되겠고, 여기 매출 채권에 관련된 대손 충당금 환입은 판매비와 관리비의 음수로 처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급여,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이런 거 모르시는 분은 여기 있으면 안 되겠죠? 그냥
읽어보셔도 되겠고, 뭐 읽을 필요도 없죠. 다 아시는 거니까. 다 아시는 거고, 그냥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익계산서 계정은 뭐 이미 여러분에서 배워야 될 게 아니고, 그리고 이제 출제된 문제를 보면, 뭐 문제도 별로 없어요. 응? 잘 나오지도 않고. 손익계산서 계정의 연습 문제를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일자. 역삼기기의 제품 외상대금 2,550만 원을 회수합니다. 그런데 100만 원은 사전 약정에서 할인해주고 600원 약소금, 나머지는 당좌수표. 자, 외상 매출금 회수할게요. 역삼 2,550만 원. 차변에 100만 원은 사전 약정에서 할인하니까 매출 할인해주는 거죠. 매출 할인, 여기 제품 매출이라고 붙어있는 거. 제품의 외상 매출금이니까 금액은 100. 그리고 600은 약소금으로 받습니다. 받으러이겠죠. 거래처 걸고 600. 그리고 잔액은 동전 발행 당좌수표, 타인이 발행한 당좌수표는 통화 대형증권이니까 현금이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두 번째, 한이물산의 10월 말까지의 제품 매출 관련 외상 매출금 잔액 장부 조회에서 1,000만 원 알아냈고 50만 원을 사전 약정에서 할인해주고 500원 자기 합수표 받고 잔액은 통장에. 똑같은 얘기네요. 거래처 걸고 50만 원은 사전 약정에서 할인이니까 매출 할인 제품 매출의 다음 번호 금액 50. 자기 합수표는 통화 대형 증권이니까 현금 500. 나머지는 보통 예금 통장. 3번 11월분 직원급여를 다음과 같이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해서 지급합니다. 조금 화면을 올릴게요. 자리가 좁으니까. 관리부는 800번대의 급여, 얘는 500번대의 급여. 그리고 급여 수당 구분하지 않고 그냥 묶어서 급여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소득세, 지방소득세 다 예수급이죠. 다 예수금. 얘도 예수금, 얘도 예수금. 그런데 딱 특이한 게 하나 더 있네요. 여기에 가불금이 있어요. 가불금은 예수금이 아니죠. 이 가불금은 11월 8일에 임직원 등 단기 채권으로 지금 계상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체의 여기까지의 이 금액의 합계가 이건데 이게 다 예수금이 아니고 여중에 20만 원을 뺀 나머지만 예수금이고 이거는 돈 먼저 줬을 때 임직원 등 단기 채권 잡아놨으니까 그 채권을 없애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3일자가 아니라 30일자로 차변에 800번대의 급여 수당 합쳐서 330. 그 다음에 500번대의 임금 또는 급여 130. 그리고 예수금을 걷어 놓는데 이 예수금이 얼마냐면 이걸 뺀 나머지를 다 더하셔도 되겠고 여기 659040에서 20만원을 뺀 459040원이 예수금이고 나머지 20만원은 임직원 등 단기 채권으로 잡혀있던 걸 없애야 되겠죠. 임직원 등 단기채권 홍수환 금액 20. 그리고 나머지가 보통예금 통장에서 나가니까 이 잔액이 딱 여기 3940960하고 딱 일치해야 되는 게 맞겠네요. 4일날 체육대회 날 방배식당에서 생산직 사원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음식값을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체육대회 때 밥 먹었대요. 500번대의 복리후생비 카드 결제했으니까 미지급금 처리하고 카드사 걸고. 5번째, 과천식당에서 판매거래처 영업부 직원을 접대합니다. 음식값이 88만원 카드로 결제했네요. 800번대의 접대비 금액 880 플러스 카드로 결제했죠. 미지급금 LG카드사. 6번, 생산직 사원에 대한 산재보험료가 현금으로 나갑니다. 대변의 현금 790 플러스. 산재보험료는 회사가 부담하는데 이걸 뭐라고 처리할 거냐? 보험료 아니면 뭐 복리후생비 아니면 답에는 느닷없는 세금과 공과금일까? 500번대를 써야 되겠죠? 답은 보험료도 답을 합니다. 회계학상에서는 뭐라고 정의된 게 없기 때문에 보험료라고 해도 되고 근데 실무상 법인세법에 모르셔도 되는 건데요. 뭐 자주 출제되는 문제가 아니니까 법인세법에서 이렇게 세금과 공과금을 지출하게 되면 당연히 비용으로 인정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그걸 법인세법은 송금이라고 해요.
근데 세금과 공과금을 지출했는데도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들이 있어. 뭐 여러 가지 벌과금 같은 거. 그 중에 산재보험료 연체료라는 게 있거든요. 세금과 공과금 중에서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법인세법은 이 산재보험료를 세금과 공과로 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답이 세금과 공과인 거고 이걸 보험료라고 한다고 해서 틀리다고 할 수는 없겠네요. 실무상 그렇게 하고 있더라. 7번 회사가 부담키로 한 본사 건물에 대한 임차 보증금의 간주임대료 부가가치세 3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뭐 이런 건 출금선표 이제 쓰셔도 되겠고 짧은 거는 간주임대료가 뭔지 모르겠죠. 이거는 뒤에 부가가치세 편에서 배웁니다. 일단은 간주임대료는 부담하는 사람의 세금과 공과금이구나 라고 봐두시면 되겠고 뒤에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작성하면서 간주임대료에 대한 회계 처리까지 또 다시 배우게 됩니다. 이름만 들어놓으시면 되겠네요. 8번 공장의 임차료, 송금 수수료 보통예금에서 나갑니다. 공장이니까 500번대의 임차료, 수수료는 500번대 비용과 관련됐으니까 500번대의 수수료를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묶어서 보통예금을 빼내시면 되겠네. 9번 관리부 업무용 차량 보험료 통장에서 나가는데 이체 수수료가 같이 나갑니다. 800번대의 보험료 쓰시고 565 플러스 그리고 800번대를 쓰라고 그러면서 800번대의 보험료 그 다음에 800번대의 수수료 비용 이체 수수료 500 묶어서 모두 다 보통예금을 줄여주시면 되겠죠. 10번 본사에서 계속적으로 소모품을 구입할 때 모두 비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기말 결산 시에 미사용 분 자료를 구매과에서 넘겨받아 소모품으로 자산 계상한다. 그래서 기말 결산 때 회계 처리하라는 얘기네요. 비용 처리된 것 중에 미사용분이 있으니까 본사 거라 그렇습니다. 800번대의 소모품 B를 줄입니다. 1000만 원만큼 그리고 자산인 소모품 B로 돌려놔라 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11번 중국에 외주 가공을 의뢰한 제품의 가공이 완료돼서 가공료 10,000달러를 현금으로 송금시킵니다. 대변에 현금으로 10,000달러 1,300원, 1,300만 원만큼이 나가고 이 외주에 가공시키니까 이걸 보고 외주 가공비라고 합니다. 500번대. 12번 볼게요. 이 문제가 약간 복잡한데 봅시다. 오늘은 11월 12일이에요. 무사산업으로부터 외상대 결제 잔액에 차액이 발생했다는 연락을 받고 외상대금이 차이가 벌어졌대요. 10월 28일 현금으로 회수된 외상대금의 기장이 누락됐다. 그러니까 10월 28일 날 현금을 받았는데 이 현금을 회수했다는 얘기는 외상 매출금을 없애야 되는데 기장을 안 했다는 얘기겠죠. 근데 돈 금액은 현금 잔액의 과다로 인해서 28일자에 자비익으로 처리했대. 즉 원래라면 현금이 들어왔고 이게 외상 매출금이라는 것이 알았으면 외상 매출금을 이렇게 줄였을 텐데 현금이 많으니까 이거를 뭐로 처리했냐면 자비익으로 이렇게 해놨더래요. 그러면 이날 전표를 가서 이걸 고치면 되지. 그런데 11월 12일자에 수정봉개 하시래요. 그러니까 이 자비익을 빼고 원래가 뭐였는데 외상 매출금을 없앴어야 될 거죠. 이렇게 갈아 끼우라는 문제네요. 차변에 잡이익이라는 수익을 없애버리고 221800 이거를 뭐로 외상 매출금을 회수한 거니까 거래처 걸어서 빼줘라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13번 대주주 홍수환에 대한 단기차입금을 절액 면제받습니다. 단기차입금이라는 부채가 없어졌다는 얘기겠죠. 홍수환 금액은 5천 때 쓰는 이름이 채무를 면제받았다. 채무 면제 이익이라고 합니다. 14번 종로전자로부터 11월 4일에 구입한 250만원의 에어컨 비품이라고 된 거 보니까 자기가 쓰려고 사서 비품이라고 처리가 돼 있어요. 이거를 한국장애인제혈협회에 기부합니다. 즉 비품을 남한테 갖다 준다는 거죠. 비품이 빠져나가고 용도가 기부를 하고 있구나 라는 얘기네요.